그러면은 이번 주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서 모여서 수업하는 걸 좀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수학 투어 강의 교재를 가지고서 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거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할게.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영상은 두 종류를 찍으려고 그래. 첫 번째는 이 강의 교재를 가지고서 개념을 설명하는 수업 요거하고, 두 번째는 이 강의 교재 뒤쪽에 보면 기본 문제들을 따로 이렇게 놓은 게 있는데 그 기본 문제들에 대한 수업까지 이렇게 두 종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요번 주 일요일까지 이거를 다 찍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라도 이 적분까지 다 끝내도록 한번 찍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으면은 강의도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본 문제도 미리 풀어서 수학 공부를 좀 진도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으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함수의 극한,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함수의 수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 나와 있는 글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은 교과서에서 따온 글들이 많아서 정석책이나 또 다른 문제집을 이렇게 보는 거에 비하면은 좀 잘 읽힐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읽어보면 좋은데,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x의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함수를 따라가면 y의 값은 알파에 가까워지는 일들이 있더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기호로 x 화살표 a, 그리고 이제 여기다 y 대신에 fx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되니까 fx하고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기호가 x가 a에 가까워질 때 y 값은 fx의 값은 알파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 이런 걸 수렴한다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다음 페이지는 x가 a로 가까워질 때 함수의 발산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봐보자. 지금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 그 식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돼요. 그래프의 형태에 집중하면 되겠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x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어. 플러스 쪽에서 여기 있던 점들이 점점 요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마이너스 쪽에서 이쪽에서부터 또 이렇게 x가 0에 가까워지면서 화살표로 표시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왼쪽에서건 오른쪽에서건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계속해서 커져, y 값이요. 그러니까 우선 화살표로 표시하면은 x가 0에 가까워질 때 y 값이 한정없이 커진다. 이제 그걸 기호로 이렇게 무한대라고 표시하면 되겠어. 그럼 이거를 리미트 기호로 나타내는 거는 x 화살표 0, fx 무한대, 이제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이지.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봐보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그 그래프의 식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아도 돼. 이 그래프의 형태에 집중하면 되겠어. 자, 이것도 x가 0에 가까워지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이 오른쪽에 있는 라인을 따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요 화살표 방향, 그지? 그리고 왼쪽에서
마이너스일 때 x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럼 또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는데 x가 0에 가까워지면 공통점 y는 그 값이 한없이 작아진다. 그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겠다. 그래서 x가 0에 가까워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리미트 기호를 통해서는 지금처럼 표시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세 번째 페이지는 x가 무한대로 커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될 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이것도 그래프의 형태, 개형에만 집중해서 그 기호들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해도 되겠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반비례 그래프 같은데 지금 이거 보면 x 값이 한정없이 커질 때 그러면 이쪽 화살표를 보면 되겠어. 이쪽 화살표. 그때 y 값은 0에 가까워지고 있다. 보이니? 그래서 이거를 리미트 기호로 쓰면은 x 화살표형 fx는 여기 무한대요. 무한대 0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쪽을 볼까?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보면 되지요. 그럼 y 값은 어때? 점 밑에 있었던 것이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데 이제 점근선이니까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y는 0에 가까워진다. 그럼 지금과 같은 내용은 기호로 나타낼 때 x 마이너스 무한대 fx 0 알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이 그림에서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쪽 부분은 어때? x가 0에 가까워질 때 y 값은 한정없이 커진다. 그럼 아까 했던 거지? 그래서 한번 더 적어보면은 x가 0에 가까워질 때 fx는 무한대 이렇게 쓰고, 또 요번엔 이쪽을 보면은 x가 0에 가까워질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로 나타내면은 x가 0에 가까워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리미트 기호로 표시된 것들 그 내용을 그래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 되겠어. 그래서 지금 표시해 놓은 이 리미트 기호들 이해할 수 있으면 요 내용들, 요 페이지들을 넘어가도 되겠다. 그래.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책의 내용에 더 보충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러니까 x가 a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수직선 x가 a에 가까워진다. 이제 보통 우리가 교재들을 공부해 보면은 왼쪽에서 가까워진다 a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a 플러스,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더 편하게 풀려면은 이제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요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봐. 현미경으로. 그러면은 수직선이라는 거는 실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들이 빈 틈이 없게 이렇게 다 빽빽하게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수직선이다.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요 점을 정확하게 A가 되는 점이라고 해보자. X는 A 이렇게. 그럼 이제 A 마이너스와 A 플러스,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좋아. 이 X가 A인 점에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점 상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에 한정없이 가까운데 다만 A는 아니야. 왼쪽에 붙어 있는 점. 이거를 X 좌표가 A 마이너스인 점이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그럼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바로 붙어 있는 점 상상해 보면 이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A 플러스인 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좌극한과 우극한 하면은 왼쪽에서 가까워진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답을 구하기는 훨씬 편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지금은 x가 a에 가까워진다. 이것만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실제로 함수에서는 y는 fx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봐봐. 자, 이렇게 y는 fx가 있고 여기가 바로 a, fa인 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 요 가운데 점을 정확하게 x가 a인 점이라고 보자는 거지. 그럼 이제 a-는 어디?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점. 이게 x좌표가 a-, 그리고 그 y좌표는 이게 바로 좌극한 값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하는데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점의 y좌표. 그럼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점 생각하면은 x좌표는 a 플러스, 그리고 그 y좌표가 우극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것이. 예? 예. 그래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겠어? 나 같으면은 보통 이렇게 f의 a 마이너 아니면은 우극한 같은 경우는 fa 플러스 이렇게 이제 쓰면서 문제를 푸는 편인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좌극한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극한값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우극한 하면은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의 극한값, 이제 이게 정확한 교과서에 나온 표현이 되겠지. 근데 이 기호들을 곧대로 사용하면은 문제 풀 때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fa 마이너, fa 플러스 해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한 게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가지고서 판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극한값의 존재.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해했다면 이 결과를 바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책에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그래프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처럼 이 함수값이지, a, fa 이거를 이제 함수값이라고 불러. 함수값 fa를 그때 이 가위표 친 점의 y값, 노란 점의 y값, 빨간 점의 y값이 다 동일한 경우,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세 개의 점이 이렇게 붙어 있어. 따다닥 연속으로.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노란 점하고 빨간 점이 지금 이 그림상에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있는 노란 점과 여기 있는 빨간 점은 그 y좌표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따다닥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그림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그림이 가다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가 y는 gx라고 했을 때 요 위치가 x가 a인 점이라고 하면 어때? 좌극한은 요 정도에 표시하면 되겠다. 그래 놓고서 이 노란 점의 좌표가 a 마이너, g의 a 마이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극한은 요 정도에 표시하면 되겠어. 그래서 x좌표는 a 플러스 y좌표는 ga 플러스 이렇게. 그때 노란 점과 빨간 점의 y좌표가 전혀 다르지?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그렇게 알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뜻,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페이지는 요 정도 하고 이제 다섯 번째 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자. 이번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면은 두 함수 fx, gx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길게 돼 있지. 그러니까 x 화살표 a 그런 말인데, 자 그러면 fx와 gx가 각각 알파, 베타에 수렴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그 밑에 있는 성질을 보기 전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자. 수렴하면, 그러니까 이미 값이 존재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는 게 있으면 밑에 있는 이 성질들은 성립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면은 그래. 그러니까 상수가 곱해지는 경우, 두 개의 식을 더하는 경우, 빼는 경우, 곱하는 경우, 나누는 경우에 있어서 극한값을 한꺼번에 식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극한을 취한 거나 따로따로 극한을 취해 가지고 나중에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을 하는 거나 결과는 같을 거다. 편리하게 계산해라.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 이제 나눗셈을 할 때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조심하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자. 자, 이번에 이제 극한값의 계산이 되겠다. 계산. 이 극한값의 계산은 크게 이제 x가 특정한 a라는 값으로 가는 것과 x가 무한대로 커지는 것,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제 1번부터 한번 봐보자. 극한값의 계산 1번. 이렇게 x가 a로 향해서 간다. 이런 계산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어.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유리화를 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이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거기 있는 예제들, 푸는 과정들을 한번 보면서 시범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괄호 1번을 보자. 괄호 1번을 보면은 x가 1을 향해서 간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된다. 그리고 분자도 0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더라, 그 얘기야. 그럼 이거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fx가 x-1로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것이야. 인수정리. 그래서 식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0이 된다는 거는
x 마이너스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분자 인수분해가 되는 게 확실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 거니까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확실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때? x 마이너스 1을 약분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더 꼼꼼한 사람은 그걸 물어볼 수도 있을 거야. 아니 함부로 약분해도 되느냐? x가 1이 되면 어떡하냐? 그렇게요. 근데 여기를 보면 x가 1로 가까워진다 그랬지. 화살표. 그럼 그 말 속에는 x가 1은 아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 아까 현미경 확대한 그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돼. 현미경 확대한 그림 중에서 여기가 x가 1인 점이라고 하면 화살표 1이라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점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점 이걸 가리키는 말이거든. 그래서 x 화살표 1 하면은 x가 1은 아니다. 그런 말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약분을 해도 돼. 그래서 약분을 해버리면은 x-5가 되는데 이건 그냥 x에다 1을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마무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분모가 0이 될 때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분자와 분모를 약분한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걸 없애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더라.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괄호 2번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괄호 2번. 이번에는 유리화를 하는 그런 극한 계산을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럼 이거 유리화를 할 때는 아무거나 막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x에다 0을 집어넣는데 분모가 0이 되고 있지. 근데 분자도 0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리화를 해서 식을 더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근데 그 다음 식을 적기 전에 미리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어. 뭐냐면은 이거 유리화를 하게 되면 뭐가 없어질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이 요소가 없어질 거다. 그런 걸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이거 유리화하면은 x 플러스 1에서 2를 뺀 거라서 x가 되거든. 그거 봐. 요 x가 결국에는 약분돼서 없어지게끔 되어 있지. 그래서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더라. 그러면 이렇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요소를 없앨 수가 있어. 자, 이 정도면 x에다 그냥 0 집어넣어서 2분의 1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 계산 중에서 첫 번째 x가 a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분을 노리는 거다. 그치? 약분을 해서 마지막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극한값 계산 두 번째네요. x가 무한대로 커질 때의 극한 계산. 이 부분을 공부하자. 자, 이제 그 6페이지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지. 극한값의 계산 x가 무한대로 간다. 자, 이때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제 분수식 같은 경우인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무리식인 경우인데 그때는 유리화를 한다. 자, 이것도 거기 밑에 있는 예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확인하기로 하자. 그래서 1번 예제부터 보자. 지금 이거는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을 먼저 살펴보면
x제곱이 된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는 것부터 해. 자, 그때 여기 있는 것들 좀 잘 봐봐. 이거 무한대로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다루기가 어렵지. 커지는 것과 커지는 거를 더하거나 막 곱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되게 불편해. 하지만 요런 경우에는 다루기가 쉬워. 어떤 경우냐면은 무한대로 커지는 게 분모에 들어가 있을 때, 분모. 그러면서 분자에는 어떤 정해진 수가 된다면, 분자는 그냥 값이 정해져 있는데 분모만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다른 계산이 없어도 0이 된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눴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0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다 0이 되니까 결국에는 1분의 3만 남게 돼서 계산이 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분소식으로 돼 있을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면 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차수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냐면 지금 이 예제는 분자도 2차, 분모도 2차이기 때문에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1과 3이라는 값들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커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반대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커버리면 그때는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 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지금은 한번 각자 궁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그런 문제들 한번 시범을 보였던 것이고, 이번에는 괄호 2번을 한번 보자. 자, 이것도 x가 무한대로 커지는 거지. 그러면서 루트가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니까 무한대로 커지고 루트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화를 한다. 그거보다는 이 루트하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거를 좀 잘 기억해 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어. 자, 그래서 지금은 유리화를 해봐. 켤레가 되는 식을 분모 분자에 곱해봐. 그럼 분자에서는 x제곱 플러스 5x에서 x제곱을 뺀다. 이렇게 되니까 5x 여기까지 되겠다. 그랬더니 1번 문제처럼 된 거야. 뭐냐면 분수식이 된 거야. 분수식. 분모는 몇 차? 2차? 이건 이제 루트가 있지.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는 2분의 1차잖아. 지수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1차, 1차, 1차가 된다. 자,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면은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되겠다. x.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는 x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x분의 5는 결국 0이 돼서 1 더하기 1분의 5, 2분의 5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극한 계산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계산은 두 종류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눴을 때 구하는 방법과 유리화를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때 하나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만한 건 바로 이거야. 무한대로 커지는 거를 다루는 방법은 밑으로 깔아주면 돼. 그래서 0이 되게끔 해주면 우리가 값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훨씬 간편하다. 이제 거기까지야.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이번에 이제 극한값을 이용하여 미정계수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읽어보니까 어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이면 결론은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면 극한값이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알지. 근데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 아니고 어떤 다른 수 넘버? 수가 된다고 하면 극한값이 있냐 물어봤을 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 돼야 된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알아보자. 예제 3번. 자, x-1분의 x제곱 ax 플러스 b가 있는데 극한값이 5가 돼. 그리고 x에다가 1을 넣으면 분모가 0이 되고 그래서 분자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1 더하기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x제곱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는데 이거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됐지? 그럼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 x제곱이니까 x랑 x가 곱해진 걸 거야. 그제? 상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a 플러스 1을 곱한 것일 테고. 그치? 그래서 분자를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어. 자, 그럼 약분하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2가 5가 되면서 a는 3. 자, b는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겠다. 그제? a가 3이면 b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야. 그래서 기억할 말은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응?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극한에서 마지막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들어봐. 자, 이번에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요거 좀 약간 상식과 다른 것이 좀 있을 수가 있어. 뭐냐면 두 식을 비교했을 때 gx가 더 커. 근데 그때 리미트를 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뭐 밑에는 x가 a로 간다, x가 무한대로 커진다, 뭐 별의 별것들 뭐가 오든 다 괜찮아. 그래서 이미 gx의 식이라는 것이 더 큰 상태인데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gx의 리미트 극한값이 큰데 등호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사실이야.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요 부분에요, 그러면 잘못된 명제가 돼. 여기는 등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리미트를 취했을 때는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꼭 기억해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준다면은 이제 x가 0보다 클 때 fx는 x분의 1이고 gx는 x분의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x가 0보다 클 때. 둘 다 분수함수지, 반비례 그래프. 그래서 x분의 1 같은 경우는
1,1을 겨냥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x분의 2는 루트 2, 루트 2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요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지. 빨간 선으로. 근데 x가 무한대로 커진다면 어때? 노란 선도 그렇고 빨간 선도 그렇고 둘 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노란 선하고 빨간 선이 만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 이게 이제 극한의 어떤 신비로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예들을 본다 하더라도 식이 더 큰다 한들 극한을 취했을 때는 같아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극한 값을 정하는 방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자. 그 책에 있는 식이 있는데, 박스 안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이 되겠다. fx, hx, gx 이런 상태인데, 이때 리미트를 하게 되면은 등호가 들어있는 부등식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fx도 극한값이 알파가 되고 gx도 극한값이 알파가 된다면 어떤 상태가 돼? hx의 극한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말이야?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hx의 극한이 알파란 뜻이죠. 그래.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보다 작은 식의 극한과 그보다 큰 식의 극한을 구해봤더니 동일하다면 끼어있는 식의 극한도 정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다. 샌드위치 정리야. 근데 여기서 왼쪽하고 오른쪽의 값이 다를 때 그때는 hx의 극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속으면 안 되겠어. 그래,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함수의 극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마칠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복습하고 내용 정리가 된 사람들은 뒤에 있는 기본 문제들 먼저 풀어보고 그 중에 이제 잘 해결이 안 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은 또 이 강의 영상을 보면서 좀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각자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해라.